여러분, 실은요, 이 스피치가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소재를 가지고 평소에 대화하듯이 풀어가면 좋은 스피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저기 조명을 이렇게 밝혔거든요. 저 별게 아닌데 은근히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한 5대가 돌아가면 훨씬 더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주눅이 들어가지고요. 스피치가 잘 안 풀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토크 법칙을 마련했는데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평소의 생각을 평소의 언어로 대화하듯 말한다. 시작. 평소의 생각을 평소의 언어로 대화하듯 말한다. 이게 토크 법칙을 제가 만들었고 이 법칙을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강을 시작할 텐데 스피치를 쪼개면 3가지로 구성이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What, how looks. 우리 윤민주 소령님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그랑프리 받으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what to say, how to say, how to do 이 3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할 것인가, 컨텐츠, 그 다음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태도로,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몸가짐으로 말할 것인가, 이 3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오늘 제가 실은 중령님하고 인터뷰했어요. 현역입니다. 그런데 곧 전역을 하신대요. 근데 그분이 수지침을 들고 오셨거든요. 수지침. 그래가지고 저한테 보시를 해주셨어요. 네, 어깨가 아픈데 손에다가 침을 넣더라고요. 근데 어깨가 아주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분 조남이 이주석 중령인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3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나는 이 14주 강좌를 통해서 어쩌면 28주 강좌입니다. 아셨죠? 2번 듣도록 제가 그림을 그려놓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28주 프로그램입니다. 똑같은 과정을 2번 들어야 되시니까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뭘 만들어두고 싶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만의 컨텐츠. 네. 여러분들만의 컨텐츠.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자기만의 컨텐츠. 전문성, 독창성, 시사성. 이 3가지를 겸비한 컨텐츠를 만들도록 제가 계속 퍼실 데이터 조력해주고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책 2권을 지금 사인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한승열 대표님 아직 못 받으셨고요. 윤민주 소령님 아직 못 받으셨거든요. 사인해 드릴 건데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네. 한승열 대표님도 세계 마켓을 운영하는데 다 잘 되고 있고 직원이 70여 명. 저기까지 오시던데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얼마나 휴먼 스토리가 많을까. 그걸 풀어내면 한 권의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윤민주 님이 소령인데도 불구하고 네, 잠깐 휴직을 하시고 대회 출전해서 대상을 받고 오셨거든요. 여성, 40대 중반 여성이 말이죠.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그 아름다운 스토리가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야말로 뭐 청주에서 오셨는데 5년 만에 뵀거든요. 제 강의를 듣고 늘 저를 생각을 해주셨대요. 얼마나 그게 고마운지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안식년을 맞아서 여기 오신 거예요. 목사님이야말로 설교를 풀어서 쓰면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이신데요. 공직이 계십니다. 저를 찾아서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쉽지 않은 결단을 하신 거거든요. 이제 머지않아 정년하시고 되면 제 2막 인생이 펼쳐지던데 어떻게 2막 인생을 풀어갈 것인가. 아까 육군의 중령님도 곧 전역하시는데 그분은 수지로 이미 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재능 기부하면서 삶을 보다 더 윤택하게, 보다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처음부터 직업적으로 뭘 하겠다라기보다는 재능 기부 쪽으로 가는 것이 일이 잘 풀리더라고요. 우리 윤민주 소령님도 아마도 그동안 갈고 닦은 그 몸으로 익히신 그런 모든 기술들이 재능 기부로 해서 나중에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그래 왓이 뭐냐면 뭘 말할 것인가 여러분들만의 독특한 컨텐츠를 만들어 드리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how to say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아까 토크 법칙 말씀드렸죠. 근데 그보다 더 how to say에서 더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고 하면 퀘스천입니다. 질문법을 쓰는 것입니다. 네. 질문법은 세 가지 위력을 갖게 합니다. 하나는 어떤 위력을 갖게 할까요? 네, 기정사실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설악산으로 갈까 지리산으로 갈까 이거 뭘까요? 뭘 기정사실화했죠? 당신과 나 같이 등산해 이걸 기정사실화 해냈고 설악산 5화 지리산 이렇게 한 거거든요. 저 올해 가기 전에 지리산 종주 한번 하고 싶어요. 그 TV 나오는데 저거다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박 2일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기정사실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설득할 수 있는 자기 설득 능력을 부여합니다. 네. 어떻게 할까? 그럼 어떻게 되지? 계속 질문하다 보면 해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기 설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퀘스천입니다. 무지무지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게 질문법이거든요. 네, 그리고 거부감을 줄입니다. 물 한 컵 떠와 명륜조보다는 물 한 컵 떠다 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질문법을 쓰게 되면 거부감을 줄이고 긍정적 반응을 끌어내는 것이 질문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질문법을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질문법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동이가 잘하는 게 질문법으로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참여하게 하고 공동구역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공동 분모를 만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아까 중령님이 오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통하기 위해서는요, 언어적인 요소는 7%밖에 차지 않아요. 나머지 93%가 비언어적 요소예요. 하면서 제 손을 잡고요, 수지춤을 놔주고 또 크림을 바르고 마사지를 해주는데 따뜻함을 느꼈고 온기를 느꼈고 그분의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소통하기 위해서는 언어적인 요소는 최후의 수단인 것입니다. 결국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오감. 바라보고, 듣고, 귀로 맡고, 입으로 먹고, 맛을 보고, 손으로 느끼고, 만지고, 어루만지고.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인지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이들이 언어적인 요소에 너무 얽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스피치하고 있지만 표정과 아이 컨택과 제스처를 쓰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소통하는데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에만 집착하지 말아라. 오히려 침묵이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How to say, 어떻게 전달한다고요? 진정성을 가지고 오감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도구는 뭐라고요? 퀘스천. 퀘스천에는 세 가지 힘이 있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죠? 첫 번째가 기정사실화한다. 두 번째가 자기 설득의 기회를 제공한다. 세 번째가 긍정적 반응을 끌어내고 부정적 반응을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attitude, 어떤 태도로 말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긴장하지 말아라. 스스로 그러하듯이 말하라. 그게 바로 뭐냐면 자연스럽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연이라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스스로 자자 그러하련자. 스스로 그러하듯이 말하여라. 억지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what, how, looks에서 look스는 어떤 태도로 할 것인가 스스로 그러하듯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최고의 경지에 달하는 겁니다. 카메라 앞에서도 스스로 그러하듯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스피치를 펼 수 있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고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한승열 대표님 나오시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예. 저는 마트를 하고 있고요. 마트 이름은 정우마트입니다. 정우마트는 저희 아들 정현이, 딸 우리,
앞에 한자씩을 따가 이제 정우마트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제가 한 30년 정도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마트 이제 도매 유통을 하다가 마트 시작한 지는 17년 됐습니다. 17년 됐고 지금은 이제 제가 직영점이 3개점이 있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독립해가지고 나가가지고 한 마트가 3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운영을 잘 못해가지고 이제 문을 닫은 상태고 이제 직원들이 나가서 한 마트가 2개, 제가 직영점 3개 그래서 5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올가을에 하나 또 11월쯤 오픈 계획인데 오픈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내년쯤에 또 하나 오픈하고 그러면 저희 직영점이 5개로 이렇게 될 건데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2개 점을 했었어요. 그래 한 10년,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여기 이 자리에서 5개 점을 하면은 명함에다가 회장이라는 명함을 새기겠습니다. 그랬는데 아직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지금에는 그렇게 크게 뭐 구애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와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뭘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큰 뭐 목표라든지 욕심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많지는 않고요. 그래 이제 제가 올해 62살입니다. 우리 나이로 62살인데 어떻게 하면 좋은 얘기를 듣고 살 수 있을까? 왜냐면 같은 업계라든지 주위 사람들한테 한승열이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제 조그만 소망이 있다면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독립해가지고 할 수 있는 마트, 이제 직원들이 가서 독립해서 자립할 수 있는 직원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저는 이제 직원들한테도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독립하면은 내가 열심히 도와주겠다. 마트에 다른 거는 도와줄 수가 없지만 마트는 어떻게 보면 재능 기부일 수도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걸 같이 해서 이제 안정화 시킬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다가 독립할 수 있는 직원들이 한 10명 정도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10년 정도는 제가 현업에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면서 같이 더불어 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다시 온 것도 거창하게 뭘 하기 위해서보다는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좀 나태해지는 것 같아요. 조금은 채찍도 하고 좀 그런 의미에서 다시 우리 원장님 찾아뵙습니다. 아무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승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앉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내년 봄 되면 직영점이 5개가 되고 또 동료들이 나가서 창업한 것이 2개가 되면 총 7개. 예. 조만간 10개 채우시겠네요. 아니, 직원들이 나가서 한 것만 10개를 제가. 그러시군요. 네네. 조만간 뜻이 이루어지시길 바라고요. 화법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공감 시대. 공감하는 리더 되십사 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민주님 잠깐 오시겠습니다. 윤민주 수령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잠시 직업에 손을 놓으시고 대회에 출전하셔서 상도 받으시고 했는데 여성으로 쉽지 않은 일이신데 뜻을 이루셨습니다. 윤민주 수령님 더 뜨겁게, 더 따뜻하게 연마하신 예술적 몸과 마음으로 세상에 전하소서 이렇게 썼습니다.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뜻입니다. 네, 하시고요. 네네, 축하드리고요. 어떤 그 지금 기분일까? 나름 뜻을 많이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과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은 무엇인지 꼭 듣고 싶습니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올 때쯤에 처음 왔을 때는 네. 좀 지방 대회 나가고 그랬을 때였는데 이제 한참 여기 나올 때쯤에 이제 큰 대회를 앞두고 제가 잠시 네, 못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좀 집중을 하느라고 못 나왔었는데
요번에 이제 나바코리아 피규어 프로 카드를 땄습니다. 예, 예. 네, 근데 그 대회가 제가 올 4월 달에 처음 이제 대회 출전했을 때 꼴찌를 했던 대회였는데, 그때 꼴찌했던 대회를 요번에는 제가 1등을 하고, 그 1등한 사람들이 또 모여서 한 프로전을 밤 늦게 했는데, 거기서 또 프로카드까지 따게 됐습니다. 네네. 네, 근데 페북에 이렇게 대회 하신 걸 올려놨는데 뒷모습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뒷모습이 저는 더 자신 이제 있으십니까? 왜냐면 운동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뒤는 좀 많이 이렇게 좀 강한데 앞에 이제 어깨랑 이런 가슴 부분이 좀 약해가지고, 예, 그게 제 숙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지도자로서 활동을 앞으로 하실 계획이실 수 있겠네요. 지도자는 아직은 이제 생각은 없고, 네, 지금 다음 원래 목표가 제가 세계대회 나가는 거였기 네, 때문에, 네. 내년에는 이제 IFBB 프로 도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또 계속 또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휴직하고 계신데 아예 이제 예, 휴직을 지금 하고 네, 있는데 네. 곧 전역 지원서를 내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아직은 이제 육아휴직 중이라 네. 네. 요즘 방송에 보니까 그 트레이너 남자분인데 네. 그 양반이 완전히 떴더라고요. 양치승 관장님.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참 고생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우리 윤민주 소령님도 그에 못지않은 사회 지도자가 되기를 네. 기대하고 또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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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의 복 있는 기회 김동준 목사라고 합니다. 네. 머리가 빠져서 빛나는데 미래가 더 빛나는 사람입니다. 저는 15년 전에 그 작은 교회를 개척을 해서 시작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지역 사회에 좀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싶은 마음으로 마을 공동체를 세우는 그러한 목회를 약간의 방향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을 새롭게 확장을 하고 거기 오는 그 아이들과 또 주민들과 또 봉사자 이런 분들이 함께 어울려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박사님 책에 있는 그런 중요한 주제처럼 서로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작은 도서관을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에는 이제 지역에 봉사하는 그 복지시설 이렇게 두 가지 시설이 또 있고 그래서 방과 후에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고 돌봄받는 그런 시설이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교회에 대한 뭐 시선들이 따가운데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집회라든지 또 예배 이런 것 때문에 뭐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교회 쪽은 아닙니다. 저희는 그래도 정부의 그 방역과 또 예방을 위한 그런 방침에 철저하게 저희는 따르고자 하고 그러면서도 종교의 자유와 또 예배에 대한 가능한 부분들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교회고요. 교회가 대형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작은 교회가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 사람들은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한두 가지 일탈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표현들이 죄송하지만 그 언론에서 이렇게 다뤄진 내용 보면은 그분들이 한두 마디 때문에 혹은 한두 가지 사실 때문에 전체 교회가 비난을 받고 또 욕을 먹고 하는 것이 이제 요즘의 현실인데요. 저희에서는 좀 상당히 억울한 측면도 있고 그러나 꼭 그런 교회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어쨌든 지역 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함께 나누고 섬기면서 이 시대에 새롭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꿈을 작지만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목회 활동의 방향을 좀 바꾸셨다고 한 말씀에
굉장히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 목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도서관을 운영하시고 다양한 주민들 간의 채널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그 목회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응원해드리고 또 10월 달에 2번 또 그 도서관의 프로그램에 저를 맞습니다. 강사로 초청해 주셔서 기꺼이 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례비도 많이 못 드리는데 교통비만. 아, 사례비 안 주셔도 됩니다. 재능기부. 네네, 재능기부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말 그대로 한 기관의 기관장이신데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장 이분을 어떻게 잘 제가 옆에서 조력해드리고 또 가이드해드려야 될까를 생각을 하면서 YCY 소통 명사과정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과의 소통하는 법, 그 다음에 모름지기 아까 얘기한 자기만의 킬러 콘텐츠, 전문적이고 독창적이고 시사성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사의 길로 제가 반드시 안내해드리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근황이 어떠시고 앞으로의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먹거리와 소통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사람과 소통이 굉장히 또 중요하듯이 네. 우리가 많은 그 축산물이나 농산물을 사 먹으면서 아까 유통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도 계시는데 그게 얼굴에 이름이 안 써져 있으니까 그 이름을 써서 그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이런 정책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코로나도 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제 환경이 이제 굉장히 중요시 되는 사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환경이 중요시 되는 사회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를 좀 지켜야 이게 우리가 좀 이런 질병에서 좀 자유로울 수도 있고 그래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필환경 시대에 지금 현재 살고 있다. 그래서 필환경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필환경 시대에서 저희들이 이제 유통을 보면 이제 제로 웨이스트라고 해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소모를 해버리면 예를 들면 플라스틱이나 이런 종류처럼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으면 이런 걸 지구를 오염시키고 그 다음에 먹거리에 또 문제가 생기고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데 우리 유통 같은 음식물 같은 축산물 같은 이런 부분의 유통 같은 부분은 다 전체가 다 끝까지 소모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처음에 생산물이 마지막 소비자까지 해서 소모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유통을 보면 좀 우리 미래가 좀 보이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 12주 과정을 통해서 나만의 컨텐츠를 만든다 하면 필환경 시대의 이런 유통을 보면 미래가 보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중심으로 그 나만의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네네. 이런 과정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네. 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인류의 그 문제점이 당면한 것이 뭐냐면 식량과 환경이거든요. 네, 식량 부분, 특히 먹거리 부분에 또 기관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계셔서 든든합니다. 아마도 국민들에게 유익한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만들어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